금융위기 때보다 밸류가 낮다고 그러던데 이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9,000포인트를 달성하고 나서 거의 미끄럼틀처럼 쭉 내려오다 보니까 요새 들어서는 거의 금융위기보다도 낙폭이 더 커요. 이 정도로 빠질 만한 이슈가 있냐 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반도체 투톱 많이 빠졌으니까 당분간 좀 단기적으로 반등 나와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한 2, 3일 안에 그냥 지수 기준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7,200에서 7,300 선까지는 다시 이번 주 안에 올라오지. 반등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00만 원 선 정도를 지키려고 하다가 깨졌거든요. 그만큼에 대한 반발 매수는 다시 들어올 수 있어서 빠르게 빠진 만큼 빠른 반등이 이번 주 중에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주식 전문가와 함께하는 주식 전문 채널 김민성의 주식학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주연입니다. 오늘도 김민성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반기 주식 예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반기에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요. 일단 상반기가 어땠는지를 요걸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겠죠. 오답 노트를 쓰듯이. 그쵸. 상반기 좀 어떻게 보셨어요? 한 줄로 딱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전자닉스. 맞아요. 이거 말고는 없었다 거의. 네네네. 그래서 상반기의 주인공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시작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 강력한 상승이 보여줬고, 네. 그리고 특히나 또 상반기 내내 정말 많은 이벤트가 있었죠. 뭐 전쟁 이벤트도 있었고 뭐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전자닉스는 굳건하게 올라가면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코스피를 9,000포인트를 봤던,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닉스가 없는 분들은 정말 힘든 그런 상반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이 삼전닉스에서 좀 탈피할 수 있을지 하반기 전략 어떻게 좀 보세요? 좀 이제 코스닥의 반격의 시작이 왔다라고 코스닥?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갔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제 코스닥도 여기에 대한 좀 레벨 자체가 너무나 저렴해요, 진짜. 대부분의 코스닥 종목들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면은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좀 기회가 많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는 전자닉스가 돈을 풀기 시작을 했으니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의 정말 큰 사이클이 하반기 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가 이끌어낸 그런 시장의 호황을 계속 이어갈 수는 있겠죠, 하반기에도?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 AI 때문에 올라간 시장이기 때문에 네. 이 자금들이 약간 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전력기기, 변압기, 전선 뭐 이런 쪽으로 돌거나 네. 이 대형 기업들이 돈을 풀면은, 그러면은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돈이 풀릴 거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금이 돌면은 주식 시장에서도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AI 사이클은 끝나지 않을 거다. 근데 그래서 주식은 그 항상 10년치에 대한 프리미엄을 먼저 당겨오겠죠. 그쵸. 우리가 10년치에 대한 프리미엄을 아직까지 못 당겨온 섹터를 보면 되겠죠. 못 당겨온 섹터가 있어요? 너무 많죠. 연끌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전자닉스에 대한 프리미엄도 아직 다 못 당겨왔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보다도 더 많이 사이클이 빠르게 커질 거고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겁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는 더 많아질 거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기 먹는 하마잖아요. 뭐 전선이라든지 변압기도 계속 팔릴 거고, 네. 전자닉스가 4,700조를 푼다 했잖아요. 그러면 네. 이거에 대한 수주를 가져갈 수 있는 장비단도 정말 내가 여기서 1%만 가져가도 아직까지 10년치에 대한 멀티플을 못 당겨온 종목들은 너무나 많다. 기회가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거네요. 그쵸. 사실 저는 이제 전자닉스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빠졌거든요. SK하이닉스가 하루 만에 막 15%를 빠지고, 맞아요. 이래도 제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는 전자닉스마저도 기회가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상반기에는 수익을 보는 사람만 봤다라고 하면은 네. 하반기에는 좀 모두가 다 같이 좀 웃을 수 있는 장이 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야기들을 보니까 금융위기 때보다 밸류가 낮다고 코스피가 그러던데 이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하락폭 자체도 정말 장난 아니게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피로가 쌓이다 보니 좀 과도하게 낙폭이 정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9,000포인트를 달성하고 나서 거의 미끄럼틀처럼 쭉 내려오다 보니까 요새 들어서는 거의 금융위기보다도 낙폭이 더 커요. 이 정도로 빠질 만한 이슈가 있냐 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한 좀 성장통은 필요하긴 하겠지만, 근데 너무 빠르게 좀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좀 많은 주주분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장중에 사이드카랑 서킷 브레이커까지 다 걸리면서 네. 변동성이 진짜 큰 날이었어요. 아니 이 사이드카랑 서킷 브레이커가 올해 들어 정말 많이 발동이 됐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뭐가 다른 거예요? 사이드카 같은 경우에는 지수 대비해서 기준으로 좀 안전장치를 발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선물 시장 기준으로 4% 이상 빠지면은 일단은 너네들 진정해 라고 해서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근데 현물 시장에서 이게 더 빠지면서 8%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예 사이드카가 걸리면서 멈추게 되고 20분간 시장 자체가 멈춰요. 그러니까 너무 패닉에 빠지면은 좀 진정해라 라고 해서 안전장치를 걸어두는 건데 효과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역대급으로 지금 그 변동성이 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엔 이런 거 없죠? 애초에 상한가, 하한가라는 게 미국장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쪽 미국은 뭐 하루에 200%도 올라가도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한국이 이런 안전장치가 되게 많아요. 개별 종목으로는 10% 이상 올라가면 잠깐 멈추고 그리고 뭐 상한가로 30% 상한선을 정해놓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미국은 그런 게 아예 없다. 그래서 그만큼 위험하기도 하지만 더 심할 땐 더 심하다. 근데 왜 미국은. 우리 시장에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한국에 대한 좀 이제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인위적인 조작을 방어하기 위해서 소위 장난질을 못하게끔 하려고 하는 안전장치가 한국에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좋게 보시나요? 아니면 코스피가 뜨지 못하게 약간 누르고 있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근데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게 보긴 해요. 이제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효과가 있었다면, 그래서 정말 아무런 인위적인 상승과 하락이 없었다면 모를까. 근데 그럼에도 사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건 더 힘들어지고 내려가는 건 더 가팔라지고 약간 이런 역효과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전장치에 대한 역할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좋게 보진 않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반도체 투톱 많이 빠졌으니까 당분간 좀 단기적으로 반등 나와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한 2, 3일 안에 그냥 지수 기준으로, 그러니까 전자닉스 움직이면 지수가 같이 움직이니까 그쵸.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7,200에서 7,300 선까지는 좀 다시 이번 주 올라올 안에 수 반등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00만 원 선 정도를 지키려고 하다가 깨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에 대한 반발 매수는 다시 들어올 수 있어서 빠르게 빠진 만큼 좀 빠른 반등이 이번 주 중으로 좀 나올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상반기에는 좀 일어날까 싶으면 못 일어나고 항상 이랬던 것 같은데 하반기에는 다를까요, 상황이? 좀 약간 반전은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그전에는 EV 시장만 봐서 수산화 리튬에 대한 가격에 연동될 수 있는 뭐 양극재 멀티플 있는 기업만 슈퍼사이클이 왔다면 이제는 ESS에 직접적인 연관 있는 기업만 보시면 되겠다. 왜냐면은 EV 시장은 여전히 막 드라마틱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근데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시대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게 AI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ESS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네. 전력 공급망도 부족하니까 태양광이나 풍력에너지 이런 걸 계속 가는 것도 결국은 AI거든요. 네. 원인은 다 AI니까 AI에 파생될 수 있는 2차 전지 섹터는 ESS다. 그래서 EV가 아니라 ESS에 대한 멀티플이 명확한 기업들은 올해 하반기에는 좀 그래도 기회가 달라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중에 어떤 기업들이 좀 있죠?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빌고 있는 비나테. 비상용 카패시터를 만드는 네.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ESS가 필요한 이유가 전기 먹는 하마에 대한 이 데이터 센터 전력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사실. 기하급수적으로 필요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 슈퍼 카패시터를 생산을 하고 있는 게 비나텍인데 이게 뭐냐면은 비상전력 공급망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전력 공급망이 부족하니까 정전이 되면은 이게 데이터가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카패시터에 대한 공급 전력망으로 비상 가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앞으로 이제 설치할 때마다 이거를 옆에다 계속 깔아놔야 돼요. 소화기처럼. 그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어차피 지금 전력 공급망이 부족해질 거는 당연한 거니까 슈퍼 카패시터가 계속 깔릴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비나텍 같은 기업들은 계속 어차피 수요가 늘어날 거고,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도 양극재나 이런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끌고 갈 수 있으니까 대표적인 기업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하반기의 키워드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숫자. 실적? 그쵸? 왜냐면은 너무 낙폭과대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숫자가 앞으로 많이 찍힐 수 있는 기업들도 너무나 많고, 그리고 이미 숫자가 찍히는데 시장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수급 쏠림 때문에 못 올라간 좀 비운의 종목들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의 기회가 새롭게 좀 널리 퍼질 수 있는 그런 하반기장이 열릴 거기 때문에 숫자가 어디가 많이 찍힐 것이냐, 이거를 좀 주목을 하면은 하반기에도 좀 큰 기회가 따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키워드 숫자로 꼽아 주셨는데 그럼 이 숫자 잘 나오는 기업
기업들이 사실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은 어디서 들으면 돼요? 네, 제가 이거를 정말 매일같이 종목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산업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을 저녁 8시에 라이브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좀 시원하게 가감없이 좀 말씀을 드리고 매일같이 교육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일 학습을 하셔야 내 걸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저녁 8시 김민성 전문가의 라이브 방송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반기에 대한 주식 예측 해봤는데요. 과연 하반기 어떻게 흘러갈지 기대와 설렘을 안고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